첫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FC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현재 리그 4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직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대전에게 일격을 당하며 조직력과 집중력 모두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여기에 클럽 월드컵 일정을 앞두고 주중 대전과의 리그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소모가 극심한 상태다. 전체적인 로테이션 운용이 부족해 핵심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무거운 상태이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오른쪽 풀백 윤종규는 지난 시즌까지 서울에서 뛰었던 선수로 김기동 감독이 윤종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변수다. 서울은 리그 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기동 감독 체제 하에 조직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 정승원의 탈압박과 링가드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울산의 중원 압박을 피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조영욱은 득점력보다 연계 플레이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측면 전개가 살아있는 구조다. 무엇보다 김기동 감독이 윤종규의 성향과 수비적 약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오른쪽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서울의 공격 기회는 윤종규 지역을 기점으로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울산은 빡빡한 일정과 직전 홈 패배의 충격, 조직력 붕괴가 겹치고 있으며 윤종규 지역은 명백한 약점으로 노출돼 있다. FC서울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전략이며 측면 압박과 볼 점유 중심 운영을 통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경기 흐름이라면 FC서울의 승리를 중심으로 배팅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천안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김도균 감독 체제 아래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이 완성도 높은 팀이다. 아이델과 에울레르의 좌우 측면 전개가 날카로우며 박창환이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 회피에 안정감을 더해준다. 4-3-3 포메이션 기반의 넓은 공격 전개는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팀을 상대로 특히 강하며 홈에서도 득점 루트가 꾸준히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흐름 역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만큼 안정적이다. 천안시티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퉁가라와 펠리페의 전방 연계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이상준이 미드필드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버텨주고 있지만 주전 스트라이커 문건호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득점 루트가 크게 제한된다. 전방에서의 결정력 저하와 함께 수비 시 전환 속도가 늦고 실점 후 반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고질적인 약점이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하며 측면 수비 커버도 불안정하다. 서울 이랜드는 아이델과 에울레르를 축으로 한 측면 공격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중원과 수비 간격도 잘 정돈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천안시티는 문건호의 공백으로 인해 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이 급감하고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넓어지며 실점 위험이 크다. 양 팀의 흐름과 전력 상태를 감안하면 서울 이랜드가 경기 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화성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성FC는 차두리 감독 특유의 속도감 있는 전방 전개와 측면 압박을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다. 도미닉과 아르투르는 공간 활용과 빠른 침투에 강점을 보이며 전성진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3선에서의 압박 완성도는 떨어지고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공간 커버가 미흡한 문제를 자주 노출하고 있다. 강팀을 상대로는 실점 이후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무고사 제르소 조합의 완성도 높은 전방 운영과 이동률의 빠른 측면 침투를 활용하는 팀이다. 윤정환 감독은 후방 빌드업 안정성을 기반으로 전개를 이어가며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다. 무고사는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의 위력을 보이며 제르소와의 연계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탁월하다.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 모두 화성보다 안정적이며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화성FC는 도미닉과 아르투르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는 가능하지만 중원 장악력과 수비 조직력에서 허점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인천은 무고사의 결정력, 제르소의 공간 활용, 이동률의 침투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다.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인천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김천 상무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현재 리그 2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경기력과 정신력이 함께 살아있는 팀이다. 이동경과 모재현이 2선에서 날카로운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유강현은 제공권과 득점 감각 모두 뛰어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천 선수들은 홈 경기마다 부대장 앞에서 포상 휴가를 얻어내기 위해 동기부여를 불태울 전망이다. 그만큼 경기 집중력과 투지, 체력적인 헌신도는 타 팀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전술적으로는 4-4-2 포메이션에서 좌우 측면을 통한 전개가 날카롭고 중원 압박 또한 강한 편이다. 대구는 현재 7위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경기 내용은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FC서울의 정승원에게 아데바요르 세레머니를 허용하며
멘탈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중원 조합에서의 탈압박 실패가 잦고 전체적인 압박 효율도 매우 떨어진다. 공격에서는 세징야가 고군분투하지만 에드가는 이미 노쇠화가 되어버렸고 결국 세징야 중심이 단순한 공격 루트만 선보일 공산이 크다. 이러한 단조로운 전술 구조는 김천의 밀도 높은 수비 조직력을 뚫기 어렵다. 김천 상무는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측면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 내내 주도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정신적 충격과 전술 밸런스 붕괴 속에 세징야의 단독 활약만 기대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김천의 승리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5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전북 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현재 리그 1위에 올라 있으며 시즌 초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직전 경기에서는 울산을 그것도 원정에서 잡아내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규는 당시 후반 교체로 출전해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아 이번 경기 선발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격 전개의 긍정적 요인이다. 정재희와 김인균의 측면 속도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전개 속도도 매우 안정적이다. 대전의 경우 서브 멤버들이 출전해도 주전급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리그 1위에 올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은 리그 5위로 순위상으로는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기 내용과 전술 구조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스 포획 감독 부임 이후 포지션 전환과 조합 실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측면과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며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콤파뇨와 전진우는 개인 기량에서 강점이 있지만 전개 속도와 팀 전술과의 조화면에서는 아직 미완성된 느낌이 강하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 전북의 수비 전환 속도는 상당히 느린 편이며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측면 수비에서의 11대처 능력도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대전은 로테이션 자원마저 주전급으로 소화해낼 만큼 조직력이 뛰어나며 현재 가장 뜨거운 팀 중 하나다. 전북은 수비 조직력 문제와 전술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강한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배팅 전략은 대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6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전남 드래곤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은 조성환 감독 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패싱과 곤살루의 전방 압박과 비에로의 전환 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그러나 핵심 플레이메이커 샤비에르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에서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공격 템포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비 전환은 빠른 편이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빌드업이 단절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 패턴이 단순해지며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전남은 500을 기반으로 하남과 알베르티의 빠른 역습과 정지용의 중거리 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팀이다. 발디비아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최근에는 알베르티가 전방에서 활발하게 침투하며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다. 수비 조직력은 K리그의 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커버 범위가 넓어 상대의 이선 연결을 잘 차단하는 구조다. 경기 운영 면에서도 실점 억제에 집중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리는 효율적인 전략을 자주 구사하고 있다. 부산은 샤비에르의 이탈로 인해 공격 전개 핵심축이 빠진 상황이며 패싱 곤살루 조합의 연계도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전남은 수비라인 안정성과 하남, 알베르티의 빠른 공격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중원 조율과 수비 완성도를 감안할 때 전남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